실제로 교수님이 사용해 보셨을 때 매드LM 이렇게 썼을 때 나는 가장 좋았다, 편했다. 굉장히 유창한 미국인들의 영어를 만들어줍니다. 저의 부족한 영어 실력을 매드LM은 훌륭히 이렇게 보완해주는. 논문 쓰실 때 아주 그럼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실생활에. 계십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만나는 구글 클라우드 인사이트 AI 블랙퍼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저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커스터머 엔지니어 조혜민입니다. 오늘은 의료 현장에서 접목된 AI에 대한 주제로 저희 두 분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진호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공공사업 부문을 5년 정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AI가 여러 인더스트리에서 상당히 많이 인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헬스케어 쪽이 가장 어떻게 보면 핫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글 클라우드 AI가 이런 헬스케어의 어떤 역할과 또 어떤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같이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방사선종양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남지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교수님께서 계신 부산대학교 병원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지금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지를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일선에서 업무를 보시면서 정말 이 상황에서 AI가 필요하다라고 느끼셨던 부분들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방사선종양학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방사선종양학과는 일반인들이 조금 이제 접하기 힘든 생소한 과입니다. 주로 암 환자분들이 오셔서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시게 되고,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영상을 촬영하거나 혹은 치료 계획을 하거나 실제 치료가 이루어지는 과정도 이렇게 만만한 작업은 아닌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수많은 의료진들이 이제 대화도 하면서 이렇게 과정을 지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암을 적절하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암이 있는 부위와 치료가 필요하는 부위를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일일이 수작업으로 치료 부위를 확인하고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이제 시간과 자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AI를 이용해서 이렇게 뭔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정말 저희가 드라마 속에서만 간접적으로 사실 보지만 너무나 경우에 그리고 많은 데이터 속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 업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말씀 주시는 부분들을 굉장히 공감이 되고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냥 AI가 단순히 의료 현장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의료 현장에 특화된 AI에 대한 이야기들이 요즘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매드LM 아마 두 분 다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아요. 매드LM이 대체 무엇이고 이것이 의료 현장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 부분은 먼저 좀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LLM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답변을 하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의료 영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특화된 LLM 엔진이 필요한데요. 저희 구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드LM이라고 하는 의료 특화된 LLM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요. 이 매드LM 기반의 매드팜2는 미국 의사 시험에도 한 85% 이상 이미 통과된 이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 매드LM에 관련된 서비스는 교수님께서 이미 다양한 경험을 하고 계셔가지고요. 거기에 관련된 아마 좋은 인사이트를 좀 더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좀 더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매드LM이 나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의료 분야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그만큼 이제 사용이 낯설기도 하고 어려운 면도 있긴 한데, 매드LM이라는 이렇게 의료에 특화된 랭귀지 모델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의료인들이 쓰는 언어와 그리고 일반인들이 쓰는 언어는 생각보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똑같은 한국어를 쓰거나 영어를 쓴다고 하더라도 쓰는 단어라든지 뉘앙스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차이점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거나 의료인들이 이렇게 쉬운 언어로 풀이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라든지 어려운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매드LM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파운데이션 모델, 다양한 AI 모델들을 사용해 봤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이 목적에 적합한 것은
뭐 당연히 메드LM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AI가 이제 의료에 아주 특화된 그리고 정말 아까 시험까지도 이렇게 통과할 수준에 이르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또 굉장히 놀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혹시 교수님 직접 경험해 보시고 또 테스트해 보시면서 메드LM이 기존의 다른 AI 모델과 견주어서 이 부분은 정말 탁월했다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메드LM은 의료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제미나이를 쓰면 그냥 흔히 친구들, 일반 직장 동료들 느낌 들지만 메드LM과 대화를 하게 되면 질문 하나를 하더라도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겠지만 이 사람은 의료인이네? 라는 뉘앙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할 때도 그냥 편하게 제가 늘 다른 동료들한테 말을 하는 식으로 질문을 해도 쉽게 그 답변을 이게 해결해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의료인들이 많이 생성하는 여러 가지 의료 문서들을 메드LM이 요약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간결하게 중요한 문장만 콕콕 집어서 잘 요약을 해줍니다. 네. 수준의 차이는 이제 일반인들이 느끼긴 어려운데요. 의료인들이라면 당연히 그 차이를 현저히 많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엉뚱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대화를 해보면 이분은 업력이 어느 정도 됐다. 네, 이분은 맞습니다. 고수다. 네, 이런 느낌이 딱 올 것 그런 같은데 느낌이 옵니다. 네. 메드LM과 대화를 주고 받으셨을 때 네.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라는- 저희 동료 정도 수준이거나 혹은 아주 잘 트레이닝된 이제 임상 강사나 주니어 스태프들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공감대도 있고 답변에 대한 퀄리티도 직접 활용하실 수 있는 수준까지 조금 퀄리티가 올라와 있다. 기본적인 자질 자체는 메드LM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거는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본인들이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교수님만큼 이 메드LM과 AI 기술에 그런가요? 밝은 의사 선생님을 네. 찾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요, 많을 것 저희가 같습니다. 뭔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교수님과 대화 나누면서도 AI 전문가시다라고 느낌을 받을 만큼 많은 인사이트가 있으셨는데요. 실제로 교수님이 사용해 보셨을 때 메드LM 이렇게 썼을 때 나는 가장 좋았다, 편했다, 효과적이었다 하는 경험이 있으실까요? 일단 저희가 연구를 하거나 논문을 작성할 때 이렇게 굉장히 이제 한글을 영어로 바꾸거나 혹은 영어로 된 문서를 요약하거나 할 때 한국인들은 많이 어려워합니다.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네. 하지만 메드LM은 미국인들의 대부분의 자료들을 이용해서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랭귀지 모델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창한 미국인들의 영어를 만들어줍니다. 저희가 논문을 작성하거나 혹은 발표 자료를 만들 때 네네. 혹은 교과서나 기타 등 다른 분들과 메일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저희 부족한 영어 실력을 메드LM 훌륭히 이렇게 보완해주는 네. 아주 멋진 동반자입니다. 단순히 뭐 뭔가 작문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의료 네, 관련된 실제 사용하면서 네. 굉장히 전문성이 높은 뭐 조금 과장을 못하면 어떤 메디컬 저널의 편집자 정도 그 정도 수준의 영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논문 쓰실 때 아주 그럼요. 네. 이렇게 활용을 하고 실생활에. 계신. 네. 처음에 저희가 이제 메드LM을 소개를 할 때 한국어 지원하는 부분에서 컨설이 되게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한국어 지원이 필수라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의료 쪽에도 한글이 필수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의료 쪽은 굳이 한글이 필요 없다. 영어면 충분하다라고 좋은 인사이트를 주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메드LM 외에도 좀 주목할 만한 AI 기술들, 의료 현장에서 주목할 만한 기술들이 좀 있을까요? 네, 뭐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AI 기술은 의료 분야에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능, 문장을 생성하는 기능뿐만 아니고 업무를 최적화하거나 이렇게 오토메이션하는 기능, 그리고 수많은 에이전트들 정말 좋은 기능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들 모여서 이제 의료 환경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좀 궁금한 게 교수님께서 이제 그 일하시는 그 방사성 종양외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뭔가 이미지라던가 영상물들을 많이 보신다고 전달받았는데요. 이럴 경우에 멀티모달 AI에 대한 기술들이 좀 효자 역할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암 환자 치료는 저희가 이제 보통 병원에 가시게 되면 암 치료는 하나의과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외과든 혈액종양내과든 방사선 치료를 하는 과 혹은 진단하시는 분들, 조직 병리를 하시는 분들 다양한 팀이 어우러져 이렇게
환자를 치료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생성되는 여러 가지 문서들 그리고 영상 검사나 데이터들은 너무너무 많아서 개인이 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분석에 애를 많이 먹습니다만서도 AI 기술들을 적절히 활용하게 되면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다음 시간 절약, 그다음 비용 절감 효과들을 이용해 가지고 조금 더 환자들한테 집중을 하면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더 나은 치료를 시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AI를 활용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고 시간과 비용을 많이 절약하고 그 시간을 환자분들께 그럼요. 더 쓸 네, 수 네. 있는. 네. 그리고 이제 AI 기술은 현재 병원에도 많이 접목이 돼 있는데 이전에 비해서 CT라든지 MRI라든지 해상도가 정말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촬영을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불편감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보다 CT나 MRI 비용이 더 증가한 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AI가 편의성과 효과는 올리면서 비용은 그대로 하는 실질적인 이렇게 입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혹시 진현님도 첨언 주실 내용 있으실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 대부분의 병원들이 상당히 많은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을 AI로 좀 뭔가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저희 이제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은 좀 AI가 이런 재정적인 부분이나 뭐 인력에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도 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헬스케어 병원에서 이제 비용 분석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거든요. 병원에서 대부분 이제 많은 부분이 의료 인력들을 활용하는데 비용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수많은 직종들이 있고 수많은 직종들이 이렇게 여러 단계로 나눠서 작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그리고 24시간 일을 해야 되잖아요. 3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서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인력 자원들 그리고 기타 등등 자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하는지 따라 가지고 그 병원 경영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많은 부분들을 혹은 이제 혹시나 이제 사람을 쓰지 않고 에이전트라든지 AI가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사람이 하더라도 조금 더 짧은 시간 안에 이 과정들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네네. 수많은 비용 절감, 시간은 돈이거든요. 그런 효과를 실제로 가져오시게 될 겁니다. 아, 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이제 말씀 주셨던 내용들 가운데 조금 더 이제 공감이 되는 부분들은 사실 현장은 또 병원 너무나 바쁘잖아요. 그리고 뭐 간호사 선생님 또 의사 선생님들 환자분들을 케어하시느라 정말 바쁘게 일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그런 현장에서의 생산성, 현장에서의 시간 절감 또는 현장에서의 소통 방식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고민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는 업무 생산성 도구가 최근에 그 의료 현장에서도 많이 고려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선생님께서 바라보시는 의료 현장에서의 이런 생산성 도구에 대한 접목, 또 생산성 도구를 기반으로 한 AI 기술에 대한 접목들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앞에 계신 혜민님께서 전문가 아니신가요? 워크스페이스 CEO를 하고 계시는데 네. 충분히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먼저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가 굉장히 의미 있었던 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존에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 그 사용자분들, 고객분들을 만나 뵈면서 업무 생산성을 이제 굉장히 단편적으로만 그려왔다라고 하면 이제 작년부터 이제 국내에 많은 이제 그 병원 그리고 이제 그 의료 현장에 계시는 조직들을 만나 뵈면서 그 현장에서 당면하셨을 많은 과제들을 저희가 같이 해결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병상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관리하시거나 수술방 예약을 하는 네. 것들.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기존에 굉장히 힘들게 하셨더라고요. 어떤 간호사 선생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그 병상 관리를 위해서 아니면 선생님들의 스케줄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번 전화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게 발생해서 뭔가 이슈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을 듣다 보니까 이게 작은 기술들이 또는 커뮤니케이션만 잘 됐어도 이건 조금 더 수월하셨을 텐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공감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아주 간단하게는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채팅, 스페이스 기능을 통해서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단일 창구로 만들고 거기에서 정보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뭐 스케줄링 같은 것도 구글 캘린더를 기준으로 모두가 서로의 일정들을 보면서 참조해서 뭐 휴가 일정이나 뭔가 오전 근무, 오후 근무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하면서 작은 아주 익숙했던 도구들이 의료 현장에 접목됐을 때 정말 큰 효과를 내는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확신은 있는데 실제로 그 환경에서 일하고 계신 선생님께서는 그걸 어느 온도로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의료 환경은 조금 특이해서 이제 새로운 기술이 의료 환경에 들어올 때는 검증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기술이 점점 바뀌게 되면서 병원도 점점 그런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뭐 비근한 예로는 저희가 병원에서 아직 종이 차트를 많이 씁니다. 아, 네네. 종이 차트가 전자나 컴퓨터로 바뀐 EMR로 바뀐 지가 불과 20년 정도 채 되지 않거든요. 네. 컴퓨터가 나온 지 오래됐지만 의료 분야에서 종이를 대신해서 컴퓨터 들어온 게 그렇게 느리게 된 이유도 바로 정말 이것들이 업무가 바뀌었을 때 환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라는 테스트 과정을 거치는 이렇게 많이 지원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의료 현장에 계신 분들이 AI를 쓰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이유도 동일하다 봅니다. 그렇지만 뭐 역사에서 보시듯이 새로운 기술은 언제든지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AI도 결국은 워크스페이스와 함께 들어올 거로 기대를 하고요. 전제 조건은 클라우드화가 되지 않은 병원들은 AI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이에서 컴퓨터로 넘어왔듯이 병원 환경들은 결국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넘어가게 될 거라고 네. 전망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네,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네. 하지만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네. 그런 사명감이 있는 그렇지만 조직이니만큼 충분한 조심스럽고 시간은 필요할 예, 거라고 시간이 생각합니다. 필요하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는 사례를 보면 뭔가 환자의 데이터를 다루거나 이런 쪽보다는 실제로 현장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거나 정보 공유를 더 원활하게 해서 뭔가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저희 진호님도 저희 같이 진행하면서 몇 가지 사례들을 봤었을 네. 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종이 차트로 기입됐던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뭔가 현장의 설비, 시설 관리 아니면 청결한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앱시트와 네, 같은 맞습니다. 노코드 기반으로 네. 앱을 빌드해서 모바일 기기로 뚝뚝뚝뚝 데이터 업데이트해서 취합하고 처리하고 이런 것들로 많이 효과를 네. 보셨거든요. 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저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지방에 있는 병원에서 저희 앱시트를 노코드 형태로 실제 이 부분은 이제 IT에 뭔가 코딩을 해보나 경험이 없으신 분이 가령 예를 들면은 병원에 가면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제 일일이 체크를 이제 종이에다 다 체크를 하는데 그 부분을 앱시트로 만들어서 종이 없이 간단하게 정리하고 결제하는 프로세스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종이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이제 절약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결제하는 프로세스나 시간 자체도 상당히 많이 절약을 했던 아주 좋은 케이스를 실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의료기기가 병원에 도입이 되게 되면 사실 그 의료기기에 대한 매뉴얼이라던가 사용 방법이라든가 또 중간중간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할 수 있는 창구들이 또 필요하셨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거 엔지니어를 전화로 수배해서 배석해서 지원받고 그러한 것들도 헬프데스크 운영이라던가 앱시트를 기반으로 티켓을 오픈해서 기술 지원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에서 매뉴얼을 올려서 확인하거나 구글의 비즈와 같이 동영상으로 매뉴얼을 만들 수 있는 도구들을 활용해서 딱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동영상 가이드 문서들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쓰시는 사례들을 본 것 같습니다. 예, 동영상 말씀하셨으니까 최근에 교수님께서 배오2를 활용을 해서 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좀 만드셨다라고 네.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시면 네, 고마울 감사합니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한 번씩 테스트해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이제 배우가 이제 2가 등장하게 되면서 많은 이제 뉴스들을 접하게 됐고 한 번쯤 써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게 기존에 없던 거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는 많이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데요. 제가 그냥 뭐 평소에 궁금했던 거를 한번 이렇게 시연을 해보았습니다.
두 가지를 테스트해 봤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실제로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환자분들 치료 계획을 세울 때 많은 이제 반복 작업을 거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방사선 치료 선량을 계산하는 겁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에 따르면 여러 개 방사선의 그 수많은 입자들의 경로를 각각 개별적으로 계산을 하고 그것들이 이제 환자 몸에서 물질들과 부딪히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일일이 계산을 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한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장비들도 고가의 장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환자를 한 명 정도 아주 정밀한 치료 계획을 세울 때는 하루나 이틀 정도는 계속 쓰이게 되거든요. 그런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어떤 시뮬레이션의 과정을 거친 기존에 배우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구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해봤고요. 실질적으로 간단하게 이런 걸 한번 해볼까라고 프롬프트를 했는데 생각보다 재밌는 방식으로 표현해졌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이 생성되어 가지고 물질과 부딪혔을 때 이런 개별 입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개별 입자들의 에너지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방사선 치료도 하지만 방사선 생물 관련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실험실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연구원들이 수많은 반복 실험을 거쳐서 결과를 얻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험을 하게 되는데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자원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되는데 단순하게 트라이얼과 에러를 거쳐서 이렇게 없어지는 기회비용들, 수많은 비용들이 아까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를 이용하게 되면 버추얼 환경에서 클라우드로 사용자가 생각하는 모든 데이터를 다 넣어서 이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구현이 될까라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통 전통적인 뭐 세포 배양 같은 경우는 수주 혹은 수개월 걸릴 거를 네네. 배우는 뭐 반나절 하루 이틀 만에 바로바로 결과를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뽑아주는 아주 놀라운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네. 이 시간 절감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케이스시네요. 그럼요. 몇 개월 정도의 그 과정을 뭐 수초에서 수분 정도 줄여주게 되는데 제가 만든 비디오를 보시게 되면 두 가지 이제 다른 조건의 세포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 두 가지 다른 조건의 세포들에게 방사선을 조사를 했거든요. 실제로 간단하게 방사선 조사량과 범위 그리고 세포의 종류들만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험실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단시간에 이렇게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걸 만들어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되더라고요. 네. 정말 네. 직접 테스트를 하신 경험해 보신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네. 공감이 되고 그래서 이해가 잘 많은 되네요. 생물학 연구를 하시는 네. 분들이거나 과학자분들이 조금 더 자기네 데이터를 이렇게 많이 이용하게 되고 조금 더 네. 이제 세밀한 튜닝을 해주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더 가능성이 더 무한하다고 생각을 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담당하고 계시고 전문가이신데요. 이 여러 병원들을 많이 다니시면서 의료진들을 많이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옆에서 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네. 정말 많이 고민했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도구 자체는 그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일 수 있어요. 그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쓸 수 있는데 저희가 익숙하게 써왔던 부분들은 정말 업무, 뭐 세일즈, 마케팅, 뭐 인사팀 이런 조직에서 문서를 만들고 공동 작업하고 뭔가 그런 것들의 피드백을 남기고 뭐 이런 형태로 써왔던 것들이 저희가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의료 현장에 필요할까? 의료 현장에서 이게 왜 필요하지? 사실 이걸 상상하는 게 저는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좋습니다. 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저희가 고객분들과 특히나 이제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그리고 현장에 계신 다양한 프론트라인에서 일하시는 그 직원분들을 마주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사람 사는 세상은 다 똑같구나. 라는 걸 일단 한 가지 느꼈고요. 두 번째는 정말 이 워크스페이스라는 도구가 변화무쌍하구나. 다양한 모습으로 현장에 활용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를 할 때 아니면 이제 업무 현장에서 할 때는 공동 작업을 하고 뭔가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고 또는 문서를 만들어서 보고서를 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면
현장에서는 사실은 뭐 공동 작업을 하거나 실시간으로 문서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모두가 같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실시간이 아니더라도 나는 오전 근무, 오후 근무로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 그 정보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한 거는 동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이었던 협업에 대한 과정이 뭔가 실시간이 아니지만 정보들을 계속 연결할 수 있는 형태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화상회의나 뭔가 뭐 문서 작성이나 아니면 번역이나 이런 것들 역시도 동일하게 다 네, 필요하시더라고요. 몇 가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 협업을 한다든지 좋은 새로운 도구가 나왔다든지, 저도 제 주변에 있는 의료진들이라든지 일반인 분들에게 워크스페이스라든지 AI라든지 뭐 이런 걸 많이 권유를 하거든요. 실제 사용해 보시는 분도 있고 뭐 사용 안 해보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지 않다가 이렇게 잘 모르니까 쉽게 이렇게 선뜻 쓰시지 않으시는데, 대부분의 사용하신 분들은 깜짝 놀라서 왜 이렇게 좋은 걸 진작 말을 안 해줘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병원에 다녀보셨겠지만 기존의 병원 환경들이 굉장히 옛날 스타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좋은 도구와 좋은 AI 툴을 쓰기 위해서는 그분들도 AI 기술도 발전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의 어떤 워크 패턴도 결국 이제 AI에 맞춰가지고 조금 더 이제 진화를 해야지 조금 더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너무 정확한 말씀이신 게, 사실 저희가 이런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사용 시나리오를 전달드리면서 과거에는 저희가 뭐 마케팅, 인사팀, 세일즈 이렇게 그냥 기업에서 쓰시는 시나리오 위주로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워크스페이스가 쓰일 수 있을까에 대한 좀 말씀들을 듣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아주 좋은 기회로 저희가 국내에 많은 병원들을 고객으로 모시면서 현장의 이야기를 좀 더 들을 수 있었고,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논문을 쓰시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소통 또는 어떤 문서들을 공유하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유즈 케이스가 의료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그럴 것 쓰일 수 같습니다. 있다라는 네, 좀 확신을 갖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딱 한 가지 더 고려가 필요한 부분은 변화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실 우리도 이제 어떤 것에 익숙해지면 변화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선생님 아까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의료 현장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유사한 도구들과 유사한 업무 프로세스로 일을 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루아침에 변화되기란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불편했던 것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뭔가 변화들을 만들어 간다면 뭐 좋은 안전한 자꾸 예, 사용하다 변화가 보면 되지 어느 않을까. 순간 저희가 그거 익숙해가지고 네. 세상이 바뀌어진 네. 마치 종이 차트에서 지금 현재 맞아요. EMR 쓰는 것처럼 그럴 것 맞아요. 같습니다. 저희가 뭔가 스며드는 네.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에 많은 그런 유행어들도 곧올 있는데, 것 같은. 예, 그런 것들도 워크스페이스도 자연스럽게 의료 현장에 녹아드는, 네. 예, 함께 시너지를 내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그리고 보는 이제 바입니다. 워크스페이스와 함께 우리나라의 어떤 그 콜라보레이션 문화, 협업 문화 이런 것도 조금 더 성숙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기존에 하는 거에 비해서는. 저도 이제 그동안에 의료 현장을 가보면 저희가 뭐 AI나 클라우드가 어떻게 보면 좋은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의료 현장이 가장 그 규제나 열악하죠. 법규나 이런 부분이 가장 좀 뭐랄까 타이트한 인더스트리 맞습니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좀 다행히도 한 재작년인가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좀 법을 완화를 많이 해서 일반적인 클라우드나 AI를 좀 더 손쉽게 쓸 수 있는 길이 계속적으로 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볼 때 교수님께서 보실 때 이제 향후 이런 AI가 의료 현장을 좀 어떻게 바꿀지, 향후 뭐 2, 3년, 뭐 짧게는 2, 3년, 길게는 한 10년 뒤에는 이런 AI가 의료 현장을 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야에서 AI가 많은 것들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도 늦은 것 같지만 점점 이렇게 그 변하는 속도가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AI는 의료를 자체를 개념을 바꿔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료 행위들,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지 과학적인 실험 혹은 사건의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지식들, 그런 걸 기반해서 하는 의료 행위들이지만 현재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의 홍수, 여러 가지 검사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기법들에 나오는 것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는 의료 행위에서부터 이제부터는 앞으로의 의료 시장은 AI나 로봇이 하는 의료 시장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의사들이 뭘 해야 되냐라는 거를 좀 고민하게 되지만 결국은 환자 옆에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봇과 AI와 환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아마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의사들도 새로운 롤을 찾고 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금방 바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발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맞습니다. 의대를 가려고 정말 많은 네, 학생들이 그렇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의대를 고민하는 학생들한테 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의대 지망생들 열심히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똑똑한 분들이 의대에 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환자의 진료하는 것도 그렇고 연구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의료에서 배우신 여러 가지 지식을 바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습니다. 법적인 거, 정치 분야, 그리고 문화, 각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정말 진료 하나만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요. 의대에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뭐 의대를 간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단지 경로가 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끝으로 정말 오늘 이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궁금했던 부분들은 교수님은 의사 선생님이신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AI 그리고 이런 클라우드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저도 그게 좀 의문점이긴 한데요. 우리 AI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거는 최근 일이지만 저는 그래도 운이 좋게 아주 옛날부터 한 20년 정도부터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데이터 사이언스라든지 그런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다른 분들보다는 약간 더 빨리 이렇게 문을 열게 됐다고나 할까 그렇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다 아는 알파고 뉴스 어떤 터닝 모멘트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바뀌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조금 더 이제 열심히 적극적으로 AI를 공부하고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테스트해보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뭐 우연찮게 구글 팀들하고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고 또 더 많은 이렇게 다른 분들보다 또 조금 더 앞서서 기술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또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덕분에 감사합니다. 많은 인사이트를 배웠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다양한 주제로 같이 말씀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교수님, 진호님 오늘 소감 한 말씀씩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정말 뵙기 힘든 어려운 분을 모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필드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이런 AI나 이제 클라우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들어서 정말 저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이제 구글 클라우드가 한국 의료 시장에 뭔가 많은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멋진 팀들과 같이 일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우리나라 의료 환경들을 조금 더 선진화시키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들 같이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AI 브렉퍼스트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인사이트가 되셨기를 희망하고요. 다음 아침에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엔지니어들이 그렇지만 약간 좀 비판적인 사고로 이 하이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너무 명언인가요? 부담스러운데. 그러니까 시인이 부담스러우시겠어요? 부담스러워요. 저는 철학자 말을 하나 빌려왔는데